네, 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업데이트가 되었죠. 할로윈 이벤트와 함께 업데이트가 되어서 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캐릭터 평가도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패치 내용을 보죠. 네, 패치 내용이 지금 네, 이게 업데이트 종료가 된 공지네요. 예, 정확히는 지금 이제 봤는데 메인 테스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벤트 개최, 강림 이벤트 야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픽업 가챠 개최, 그리고 기념 패키지 판매, 그리고 신파이터 추가, 그리고 배틀카드 추가, 그리고 신파이터 전용의 친밀도 아이템의 이제 추가. 그러니까 이번 할로윈 파티에 맞는 그런 이제 친밀도 아이템이 들어간 거죠. 쿨라의 친밀도 아이템, 캔디가 들어가 있고, 앙헬의 쿨라에 또 아이템이 또 있네요. 쿨라에 먹는 아이템이 또 초코칩 아이스가 스토리 퀘스트에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 중인 것 같아요. 특정 스테이지에서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쿨라의 음식 작업을 일반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킹오파 파이터 가챠의 라인업에 97 신고와 그리고 95 쿠사나기 교, 그리고 95 쿠사나기 사이슈, 97 쿠사나기 교, 95 쿠사나기 사이슈, 이 세 명이 추가되는 저번에 이제 불의 계승자 가챠의 픽업이 끝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라인업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잠시 보도록 할게요. 전 몰랐는데. 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바뀌었는데? 이게 재설치하면 아마 바뀐 걸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변경했다고 하는데 저는 적용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밀리온 골드 패키지의 구입 한정 리셋, 제한 리셋 이게 되어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별로 좋은 패키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이터 퀘스트의 미션 내용의 변경, 파이터 퀘스트 변경점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장용 아이템의 소지 제한을 9,999까지 증가 확장시킨 겁니다. 이것보다 배틀카드 쪽을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경험치 캡슐, 호학, 소울, 진화 재료 이 제한을 9,999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건 배틀카드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소지 상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내용 시스템 관련해서는 또 업데이트 된 부분을 볼까요? 반복 오토 배틀 시스템의 추가. 이거는 한국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 플레이로 사냥을 돌렸는데 재도전하는 그 과정이 좀 많이 귀찮거든요. 재도전하면서 스테이지 1, 2 누르는 과정이 업무 중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두고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잘 때도 켜두고 자면은 알아서 돌아준다는 거죠. AP가 남아있는 한.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 드디어 들어왔고요. 하지만 이벤트 퀘스트 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터 퀘스트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픽업 가챠 개최 중에는 대상 파이터의 소울을 획득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번 은원이 좀 불쌍해진 거죠. 파이터 퀘스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개선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역시 튜토리얼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뽑은 캐릭터들, 이번 할로윈 이벤트 캐릭터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고 이들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파이터 퀘스트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리즈는 기존 로테이션 시리즈로 돌면서 상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돌리면은 97에 누군가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 중에 이게 아무래도 한정 소울이기 때문에 이게 패스 캐릭터보다 훨씬 더 희소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루비까지 쓰시면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두 번 정도 충전을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루비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소울을 이렇게 뿌려준다는 건 정말 고맙네요. 그리고 오토 배틀에 대해서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골드 퀘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퀘스트를 우리가 이제 골드대로 이렇게 돌 때 워낙 클리어 시간이 짧아가지고 귀찮아요. 그래서 일일이 놓는 게 귀찮아가지고 오토 배틀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오토 배틀을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횟수를 정할 수 있어요. AP 최대한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놓고 횟수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알아서 돌아줍니다. 재도전 과정까지 다 맞춰서. 물론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진 못해요. 스테이지 넘어가는 그 딜레이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중할 수 없을 때 오토배틀 이렇게 돌려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넷마블 머리 썼어요. 드디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점이 있는데요. 아까 공지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싱글 플레이로 이제 받는 HP 소비 타이밍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정 이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은 사양이고, 다만 AP 충전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에서 HP 소비의 타이밍 이거 개선된 게 방금 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또 패배 시나 퀘스트 강제 종료 시에는 AP가 소비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AP 날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림 같은 데서 한번에 빌런들이 트롤을 하면은 이제 그 파티는 망하잖아요. 그러면 AP가 소비 안 된대요. 괜찮죠? 매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레나 관련해서 아레나 시즌은 다음 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공지가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이번 주로 이제 12시즌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음 이제 파이터가 또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한번 필요한데 수요일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아마 신캐릭터는 저는 오로치나 첼미로 예상이 되고요. 첼미보다 오로치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첼미는 어쨌든 지금 가차로 판매되고 있는 기존 캐릭터이기 때문에 첼미보다 오로치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업데이트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 이제 해석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이벤트를 좀 보도록 하죠. 네, 할로윈 이벤트 야시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략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요. 야시로 같은 경우 이번 평가를 하자면은 오토로 돌리지 못하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메타로 만들어 놨어요. 그 형식으로 이제 상대 스테이지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오토로 돌리기 상당히 빡세고요. 왜냐면은 야시로가 피격 판정을 받지 않죠. 넉백을 받잖아요. 네, 공격을 받아도 자신의 모션이 캔슬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야시로는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때립니다. 그리고 야시로 전체 공격 패턴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자신의 뒤쪽 조그만 공간은 안전지대이고, 그리고 타이밍을 맞추면 굴러서 휘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같은 여기다 또 전기장 패턴도 있죠. 전기장 패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일정 HP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기장을 4개 소환하고 이 4개를 시간 안에 일정 시간 안에 깨내면은 모두 다 깨내면 알시로가 스턴이 걸리는데 약점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약점 노출 시간은 깬 전기장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 깨면 바로 스턴 없이 바로 다른 패턴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로 돌리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이런 전기장 패턴이라든가 전체 공격 패턴이라든가 어느 정도 공격을 끊고 빠르게 이동만 하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는 익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막 17,000 되는 마일을 갖고 있어도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 걸리더라도 안 그래도 AP 소비 걱정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루나틱 도전하셔서 손으로 조작하셔서 하는 것도 다른 전략을 봅니다. 그리고 교환 목록 보시면은 저는 오늘자 교환을 했는데 1일 교환들이 이렇게 오른쪽 끝에 있어요. 캡슐도 있고 스킬 티켓도 있고 여러가지 코어 박스도 있는데 이 골드 빼고는 1일 구매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 구매부터 챙기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야시로 관련해서 상품을 사거나 확정적인 상품 쭉 사주시면 됩니다. 할로윈 야시로에 대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저는 일단 별로입니다. 올스타 강림 캐릭터들의 지금까지의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이었어요. 네, 올스타 유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올스타 유리 10초마다 공격력 업되는 그런 이제 어느 캐릭터는 다 적용되는 패시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스킬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나온 올스타 루갈, 첫 강림 캐릭터죠. 전 파이터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증가시켜줍니다. 상당히 범용성이 있는 스킬이에요. 자, 다음에 나온 올스타 아테나. 전 파이터의 방어력이 증가하고 파워 기술의 특량도 증가시켜주고 HP도 증가시켜줍니다. 병용성이 있죠? 전 파이터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3명은 전 파이터이기 때문에 병성은 지금도 있어서 얼마든지 파티로 편성할 수 있어요. 네, 올스타 마리.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공격력과 액티브 스킬의 쿨타임 감소 효과 이렇게 주는데요. 여성 파이터라는 약간 제한 사항이 있지만은 어쨌든 속성이나 타입에 관해서는 비해서는 훨씬 더 병용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올스타 마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올스타 야시로를 보도록 할게요. 녹색 속성의 한정에서만 줍니다. 버프를.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범용성을 잃어버렸어요. 네, 방어력을 증가시켜주고 액티브 스킬의 데미지를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어 패시브라도 좀 볼까요? 코어 패시브는 도구로 받는 데미지 감소, 가도 방어력 증가, 그리고 교대했을 때 자신 이외의 멤버의 크리티컬률이 4.1% 증가. 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메인으로 써지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이게 엄청 커요. 메인으로 쓸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리더 스킬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리더 스킬이 좋지 않기 때문에 2번이나 3번 멤버 들어간다 쳐도 자신이 딜을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결국 누군가는 의존을 해야 하는 파티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녹색 방패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좋은 캐릭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콘도 이사오. 콘도 이사오 하면 보세요. 네, 은혼 파이터의 HP와 크리티컬 증가시키는데 은혼 파이터 한정이라는 단점은 있지만요. 매추어. 네, 매추어 보도록 하죠. 매추어 녹색 방패. 공격력과 파워 게이지 획득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요? HP 획득도 있네요. 이쪽이 훨씬 나아요. 리더 스킬만 봐도. 이쪽은 공격 옵션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딜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올스타 야시로는 확실히 메리트가 없는 리더 버플로 써도 메리트가 없고 주 딜러도 안 되는 캐릭터다. 그렇다고 방어력이 엄청 강력한 것도 아니고 독에서만 한정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별로 범용성이 좋은 캐릭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매달 어쨌든 90레벨까지는 한계 돌파할 거예요. 키우진 않아도 90레벨 맥스까지는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야시로 아직 얻지도 않았어요. 제작도 안 했어요. 일단 여기 100개라도 아끼려고 나머지 먼저 살려고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녹색 소울은 어디에 쓰겠죠? 린치에 쓰겠죠. 이렇게 해서 강림 돌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메달의 압박이 크진 않을 거예요. 이번 올스타 야시로는 좀 편하게 넘길 수 있는 캐릭터라서 그렇게 좋은 성능의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이제 강림이 있으니까 배틀카드 던전도 이제 추가될 텐데요. 한정. 이 배틀카드 던전은 예상해 보자면 상당히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방어형 캐릭터 있고 올스타 야시로가 그리고 방어형 캐릭터의 특화된 옵션 카드가 예상이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방어형 옵션 카드 중에 가장 괜찮다고 판단되는 건 치즈루 카드인데 그게 순수하게 방어력과 체력을 이제 올려주는 카드인데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배틀카드 쪽. 그래서 아레나 같은 데서 세워두면 예를 들어서 피격시 파워게이지 획득 옵션 카드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기본 5성이니까요.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가차 쪽 보겠습니다. 저는 가차 일단 정리하자면은 저는 망했어요. 망한 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물론 첫 타 12연 때 쿨라와 앙헬이 한 번에 떨어지긴 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쪽만은 운이 좋았어요. 근데 매추어도 중간에 얻기도 했고 사실 그쪽에서 손절했으면 됐는데 더 나갔습니다. 셀미까지 한번 얻어볼까 해서 더 나가봤는데 절대 안 나왔습니다. 이만큼 110회까지 돌렸는데도 정확히는 170회입니다. 유료 상품으로 3만원 패키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3번까지 살 수 있는데 그거를 3개 다 사가지고 22연차 티켓을 3번 받았는데 그래서 총 170번 돌렸는데 어쨌든 그 60번 돌릴 동안에 매추와 앙헬 쿨라가 3명이 다 갖춰지고 중복만 나왔어요. 쉘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설명 보도록 하죠. 캐릭터 설명. 확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픽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갑을 여러 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별 5개짜리가 나오면 한마디로 빨간 카드가 나오면 100%로 이 4명 중 1명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픽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대신에 기본 확률이 6%가 아니라 3%예요. 3% 이 중에 하나밖에 3%에서
얘네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캐릭터를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긴 해요. 이전에 6% 기본에 50% 확률로 픽업이 있느냐, 3% 확률인데 100% 확률로 픽업이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좋냐는 사실 기대값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하나 얻는 가능성은 이쪽이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50보다는 훨씬 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릭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먼저 쿨라입니다. 쿨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쿨라는 기본적으로 스킬부터 보도록 하죠. 이번에 알테마 공략 페이지에서 쿨라가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품하는 모션 괜찮죠? 네, 기본적인 대공기 그리고 이것도 뭐 돌진기 공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 스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5회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스킬이 빙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콤보에 끼워서 넣으면은 거의 무한 콤보 식으로 강력한 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살기는 무난하네요. 프리즈 직전이 아니라 기본 필살기. 그냥 어쨌든 제가 스페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쿨라의 스페셜 필살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따 보도록 할게요. 뭉쳐서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어 효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리더 스킬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색 파이터의 공격력과 크리티컬 증가시켜줍니다. 무난하죠? 무난한데 강력해요. 네, 보라색 캐릭터 공병 요 50원 공병이 있는 요도 괜찮긴 한데 구실마이도 이제 파워 게이지 획득 면에서 상당히 유리점이 있고요. 이 캐릭터는 공격력과 크리티컬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격형 캐릭터의 기본이 옵션이죠. 공 크냐 깡공이냐 이 차이입니다. 보라색 류와 비교한다면은. 네, 코어 효과 보면은 파워 게이지 획득량이 증가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빙결 상태의 적에게 주는 스킬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강력하죠. 빙결만 시킬 수 있으면은 이후에 스킬 딜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화상으로 받는 데미지 감소. 이거는 익숙하실 거고. 그리고 공격 받았을 때 30% 확률로 적이 빙결됩니다. 쿨타임 12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맥스 3까지 찍어버리면 50% 확률로 얼어버리거든요. 엄청 높은 거예요. 이 공격 피격시 옵션이 단타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 히트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올스타 캐릭터들 상대로는 피격 받았을 때 무조건 얼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쿨타임 12초 이건 너무 짧아요, 솔직히. 배틀 모드 한정이면은 전체 대전 시간이 60초인데 60초 이내 최대 뭐 4번이겠죠? 4번까지 발동한다는 거거든요. 엄청 커요. 4번이면은 그 이후에 콤보 연계가 장난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쿨라를 쓰러뜨리려면은 일단은 자신이 빙결되는 만큼 상대도 행동 불가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거리가 엄청 멀거나 멀리 날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높게 띄운다거나 그럴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패시브라서 이게 대전용으로 엄청 무섭다고 봅니다. 무서운 패시브라고 봅니다. 이건 AI라도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방어형 캐릭터로 아마 이 쿨라를 상대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공격형 캐릭터로 맞상대하기에는 서로 주탄하기에는 약간 도박이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쿨라를 이렇게 고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던전 플레이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한 편이라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한 편은 아니고 그냥 센 정도? 일반적인 공격형 캐릭터들의 딜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캐릭터도 얼마든지 무한 콤보 같은 연계는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캐릭터 보도록 할게요. 앙헬. 앙헬도 이번 신캐릭터입니다. 쿨라 앙헬 같은 경우 이번에 뽑을 가치 있는 게 앞으로 99, 0001 다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쿨라 앙헬이 나오는 건 00입니다. 99를 일단 넘긴 다음에 나와야 돼요. 네, 하나 스토리 업데이트 되는 데만 98이 업데이트 되는 데만 대략 3개월? 2개월 정도 걸렸죠? 2개월 정도 걸렸는데 99가 연말에 나온다고 쳐도 네, 그래도 쿨라 앙헬 정식 나오기까지는 정식의 쿨라 앙헬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차원에서 쿨라 앙헬을 여러분들이 많이 노리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음성도 잘 들어가 있고요. 네, 모션도 꽤 괜찮게 나왔죠.
네, 앙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헬은 할로윈 파이터의 공격력과 크리티컬 확률 증가,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괜찮네요. 이제 태그 한정 리더 스킬인데요. 보통 이런 리더 스킬은 거의 못 씁니다. 못 써먹는 리더 스킬이고, 은혼 때 기억하시죠? 네. 파워 게이지백 등량 증가, 크리티컬 확률 증가, 크리티컬 시 주는 데미지 증가, 그러니까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빙결 지속 시간 30% 감소. 이건 딱 봐도 쿨라의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노린 거예요. 쿨라가 엄청 세긴 한데 쿨라를 상대하고 싶으면 앙헬을 뽑아라 이거예요. 앙헬을 뽑아서 키워라 이거예요. 또 앙헬의 속성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쿨라가 보라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성 보면서 카운터를 치는 분이 있거든요. 네, 빙결 지속 시간이 30% 감소. 네, 30% 감소네요. 상당히 큽니다. 이 30% 감소가. 네, 롤 해보시면 알겠지만 30%의 강인함이 들어가 있는 게 엄청 커요. 네, 그리고 평타 공격할 때 크리티컬 확률이 5초간 6% 증가. 물론 크리티컬 공격 명중 시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미 크리티컬 공격을 하고 있을 때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면에 중첩이 되지 않는다는 쪽이에요. 공격력 증가 있고 도구로 주는 데미지 증가입니다. 첫 독 캐릭터입니다. 첫 중독 캐릭터이고, 크리티컬 발동 시에는 공격력 15%의 독을 효과로 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강력한 게 크리티컬 확률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세팅 대충 했는데 여기다 실제로는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는 카드를 끼워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구 약간 이제 PVP 한정을 하려면은 도구로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이 카드를 쓰시면 되겠고요. 네,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일단 설명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다 잡기로 판정이 되어 있어요. 잡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돌진입니다. 돌진하면서 탱크하는 스킬이고 중간에 전멸입니다. 피격 판정을 받지 않아요. 매우 강력한 스킬입니다. 이거 보기보다 강력하죠. 그리고 이건 깡 잡기. 이 스킬이 가장 애매해요. 네, 이 스킬이 가장 약해요. 맞추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잡기 스킬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타격형인데 누가 봐도 타격형인데 이게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분류만 잡기 스킬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마 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필살기는 제가 이걸 써봤는데 일단 처음에 잡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콤보와 연계하기 쉽지 않아요. 필살기 연계 지속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19살 여기까지 다 하고 똑같아서 다 들어가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앙헬은 무난한 노란색 노란색 밸런스형 캐릭터인데도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폰도 이사오 같은 애들 녹이기가 쉬운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66까지밖에 못 키웠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가를 하는 건 여러분들께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앙헬도 어쨌든 강력한 캐릭터라는 정도, 쿨라를 상대할 만한 캐릭터라는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추어. 네, 매추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이고요. 제가 선택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리더 스킬을 보시면 빨간색 파이터의 공격력, HP, 방어력을 증가시켜줍니다. 비슷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이거든요. 마이는 공격력과 HP예요. 네, 그런 차이가 약간 있어요. 조금씩 있고. 스킬 쪽 볼게요. 스킬은 기본 매추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1번 스킬 똑같고요. 3번 스킬 똑같습니다. 기본 운영은 똑같아요. 거의. 2번 스킬 조금 이제 다른데 얘는 장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게레 제가 올리긴 했는데 매추어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기본 캐릭터의 기본지가 상당히 좋으니까요. 운영은 좋은데 이 할로윈 매추어가 되면서 기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동성을 잃어버려서 2번 스킬을 잃어버리는 게 큰 거거든요. 사실 3번 스킬을 없애면 모르겠는데 이 스킬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2번 스킬을 없애고 장풍을 줬다는 거는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6 매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매추가 어쨌든 근접형 공격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스킬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1번 스킬 똑같죠?
근데 문제 2번 스킬입니다. 돌진하죠. 살짝 전진하면서 공격합니다. 이 판정도 상당히 좋은 스킬이고 이게 상대 채공 시간을 늘려주기도 해요. 이 스킬을 잃어버렸어요. 기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은 96 내추어보다는 약하다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공격력은 상당히 강력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공캐이기 때문에 공격력 딜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코어 효과 뭐 녹색 속성 한정해가지고 데미지 더 줄 수 있고 크리티컬률 증가 그리고 뭐 HP 증가도 있고 기절 지속 시간이 감축 기절에 대한 약간 면역이 있습니다. 뭐 스턴 하는 상대 적들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역력 있고 그리고 기절 당했을 때 HP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5초간 4% 회복이기 때문에 총 20% 회복을 하는 거네요. 끝까지 찍으면 더 오르겠고요. 그리고 타격은 스킬로 주는 데미지 증가 이거 상당히 강력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킬로 적을 공격할 때마다 공격력이 3초간 업됩니다. 최대 5회까지 중첩이 되고 또 공격을 피격당했을 때 그 버프가 풀린다는 거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스킬 쪽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어요. 샌드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추얼 스킬이 어떤 건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패시브가 어떤 건지요. 지금 이 패시브가 포기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포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튕겨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네. 가끔씩 이렇게 튕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본의 아니게 중간에 이렇게 튕겨버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어하긴 가능하니까요. 네. AP가 소비되는 던전도 아니고 AP 소비가 안 되니까 그냥 달렸구나. 네, 스토리 퀘스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은 지금 14,000원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79레벨. 그래서 패시브 어느 정도 다 찍혀 있고요. 그 패시브가 중첩되시는 거 보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매추어는 기본적으로 평타 기준이 있지만은 이 화로의 매추어는 스킬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스킬 먼저 써가지고 최대한 올린 다음에 이어서 평타 공격. 근데 이게 중첩이 되면서도 한 번에 이 지속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 사이에 공격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기지 않도록 중간중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스페셜 빌드도 똑같아요. 주타 들어가죠. 파타. 이렇게 천천히 중간중간 바꿔야 돼요. 이게 스킬 난사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난사해버리면 버프가 천천히 한꺼번에 없어지거든요. 끝날 쯤에 한 번 더. 이런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스킬 난사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스킬을 처음에 쓰되 지속시간이 그 버프가 끝날 쯤에 스킬 한 번 더 쓰면은 그 지속시간 상관없이 바로 초기화가 되면서 버프가 강화가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는 손보다 눈이 많이 가는 스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패시브 스킬 잘 활용하시면 딜이 가능해요. 물론 스킬들 자체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싶다면은
스킬에 의존시켜가지고 쿨타임 줄여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신이 만약 공격 세팅이다 하시면은 스킬을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이 훨씬 강하다고 해요. 어차피 3개 스킬 다 써야 그래서 5레벨까지 다 나오거든요. 참고로 필살기는 액티브 스킬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액티브 스킬하고 필살기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올스타에서 필살기는 피니시 스킬로 포함돼요. Mission clear. Stage clear.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추어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주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쉘미입니다. 쉘미는 제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뇌피셜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용감이 훨씬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평가한 것보다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리더 스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스킬은 파랑새 파이터의 HP, 크리티컬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애매해요. 파랑새 방캐죠. 파랑새 방캐라고 해서 리더 스킬로 일단 받고 파티 편성을 하면은 파랑새 파티가 필요하겠죠. 표를 넣거나 뭐 각성레오나를 넣거나 하겠죠. 근데 굳이 각성레오나를 쓴다고 치면은 쿄를 넣지 이걸 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쿄가 훨씬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격력 뻥렬시킨 게 훨씬 좋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는 빵점. 네, 리더로서는 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증가, 크리티컬 발동 시에 최대 HP의 2%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강력한 패시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티컬 발동 시라는 거는 일단 공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에게 타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애초에 무의미한 패시브인 거예요. 그리고 잡기 스킬로 주는 데미지 증가. 이제 실미가 기본적으로 잡기 캐릭터이기 때문에 잡기 스킬로 주는 데미지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 증가, 뭐 빨간 수정에게 주는 데미지 증가, 뭐 이건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팀에 남성 파이터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은 5초마다 파워 게이지를 획득합니다. 이거는 쓰기 나름인데요. 쓰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PVP에서 뭐 존버 하면서 필살기를 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쉘미의 필살기가 그렇게까지 좋은 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약간 함정 패시브인 것 같아요. 특이하긴 한데 좋은 것 같진 않다 정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크리티컬 시 회복이라는 패시브, 특이한 패시브를 갖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파란 방캐가 추가됐잖아요. 긴토끼, 사카타 긴토끼가 추가됐는데 그 친구는 액티브 스킬 사용만 해도 HP 회복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성능 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친구는 그냥 스킬 난사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출 필요도 없이. 그래도 회복을 해요. 근데 얘는 맞추고 크리티컬까지 떠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생존력이 좋을지는 여러분들 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쉘미는 함정이라고 봅니다. 스킬 리뷰 볼까요? 스킬 프리뷰. 이 스킬이 아마 쉘미 기본 쉘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잡기예요. 좋은 모션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함정이나 이런 부분이 강력하다고 볼 수 없다인 것 같고, 나머지는 기존 쉘미와 평가가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스킬이 그나마 이제 대전에서 유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콘도 이사오가 피격 시에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잡는 형태의 스킬은 중간에 타격 판정이 없어도
회복을 하더라고요. 콘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공중에서 잡고 있을 때 그때도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돼가지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매우 아쉬워요. 헬미 자체 캐릭터 자체가 너무 아쉬운 상태라서 이 할로윈 쉘미도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다면은 걸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4개 캐릭터의 평가는 일단 마쳤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패키지인데 샵에 보면은 저는 패키지를 대부분 샀어요. 어쨌든 대부분 샀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그 할로윈 패키지는 모두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 패키지가 또 다시 리셋이 됐는데 100만 골드와 루비를 얻어요. 그래서 골드 퀘스트 귀찮으신 분들 하시면은 되는데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24,000원이라고 치죠. 24,000원이면은 24,000원, 24,000원 이 정도다. 100만 골드의 루비. 예, 비싼 건 아닌데 환율이 어느 정도 적응해 상승이 하지만은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왜냐면은 토파즈가 없거든요. 생루비를 어쨌든 얻는데 토파즈가 없어서 차라리 토파즈를 얻을 수 있는 기존 루비 샵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로윈 패키지는 여러분이 좋게 저번 은혼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상대로 은혼 때하고 거의 똑같고 좀 더 키우기 쉬워졌어요. 그래서 90레벨 얼마든지 찍을 수 있게 루비만 조금 쓰면은 90레벨 얼마든지 찍을 수 있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가차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맞을 수 있겠네요. 다른 부분은 약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니까 크게 앞서 설명드린 거 이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방금 내 캐릭터에 좋아하는 음식 매추어는 기존 매추어와 똑같습니다. 매추어 쉘베는 똑같아요. 이제 앙헬하고 이제 쿨라가 문제인데 앙헬은 데킬라입니다. 고양이 같은 느낌이죠. 앙헬 자체가 지금. 원작의 캐릭터성은 잘 살려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쿨라는 사탕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추가됐다는 호감도 아이템이 바로 이거고요. 원래 예전에 노출 정보가 있었을 때는 쿨라의 좋아하는 음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도 좋아했고 이것도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이것도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쿨라가 들어간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테스트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쿨라가 좋아했던 음식들이. 하지만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이스크림과 이 사탕 쿨라에게 주냐고 정말로.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페셜 필드를 볼 때죠. 스페셜 필드를 볼만한 장소는 역시 경험치 던전인 것 같은데 얘들이 일단 성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쿨라 같은 경우는 하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익스퍼트로 가겠습니다. 한번 가봐야죠. 쿨라가 공격력 필요하니까요. 네, 그냥 쉘미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쿨라가 들어간 파티는 일단 보라색 파티이고요. 과연 스페셜 필드의 모습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라하고 다음에 앙헬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헬도 어쨌든 노란색 캐릭터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앙헬 자체에 대해서 앙헬 노랑 딜러가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스톡이 약간 뜹니다. 두 병을 쳐도 잡았으니까 네, 일단 보자. 이런 느낌이네요. 쿨라는 초필살기는 그냥 이쁘긴 한데 좋은 활용도를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페셜필은 애정으로 보는 정도로
될 것 같고, 마이필은 쓸만하거든요. 이건 전쟁에서는 여러 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쿨라는 한 번에 세게 두 번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콘도 같은 이제 축창이 필요한 상대로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초필보다는 그냥 기본필 두 번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Great. Excellent. 네, 이어서 앙헬을 보도록 할 텐데, 앙헬 정말 맞추기 쉽지 않더라고요. 잘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이 스테이지 클리어 후에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앙헬은 그래도 통신대전 하려고 어느 정도 키워는 놔서 쿨라보다는 좀 답답하진 않을 거예요. 성이 뜨지 않을 거예요. Excellent. Fight. KO. 네, 앙헬은 노란색 캐릭터이지만 밸런스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노란색 공격력을 뻥 시켜주는 리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세워서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는 없이 가죠. 네. 네, 이 파티면 될 것 같네요. 이 파티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각성 레오나를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각성 레오나를 리더로 세우고 앙헬을 이제 2번이나 3번 멤버로 넣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넣겠습니다. 여성 넣는 게 좋겠죠? 그래도 여성 넣어서 여성 버프 넣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 죽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앙헬은 쿨라와 매칭이 되면은 HP가 이 정도 이상일 때 공격력 증가하고 크리티컬 확률 증가한다는 링크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상당히 강력하죠. 매추어는 그냥 원래는 매추어를 쓰려면은 앙헬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실제로. 네, 이렇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앙헬의 초필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Ready. Go. 중독이 크리티컬이 이제 붙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재미 효과라는 게 좀 더 있어요. 잡기 스킬이 잡기 스킬 같지 않죠? 모두 잡기로 판정이 되어 있긴 한데 잡기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잡기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이 쳤죠? 아, 이 스킬이 이 필살기군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게임에서 나오는 앙헬의 기본 스타콜라 괜찮네요. 근데 얼리네. 앙헬로는 왠지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죠? 앙헬 스킬 판정 괜찮습니다. 네, 앙헬 기본 필이 훨씬 더 활용가치 있을 것 같아요. 좌우로 양쪽을 모두 공격하기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여기가 빡세네. 여기가 힘들어요. 앙헬은 기본 필이 확실히 좀 좋습니다. 대부분 캐릭터와 마찬가지지만 스페셜
스페셜 필살기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 안정성의 부분도 상당히 깔리고요. 이런 만모 계열이 확실히 좋죠. 네, 그냥 쓰러져. 앙헬과 플라 제어드레스니 클리어하고 영상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할로윈 가차 같은 경우는요, 평가를 하자면은 상당히 맥락이 머리 썼어요. 네, 상당히 맥락이 머리 썼고, 지금 안 그래도 오르갈, 다음 패스로 예상되는 오르갈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꽉 잡으려고 했는지, 오르비를 쓰게 만들려고 했는지, 픽 없이 100% 5성이나 100% 픽업을 얻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확률로 보시고 있습니다. 넷마을 상당히 머리 쓴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한정 캐릭터는 뭐 물론 이제 이벤트 퀘스트로, 이벤트 파이터 퀘스트로 추가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좋은 캐릭터도 앞으로 나올 거고, 콜라 정식도 아직 멀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특히 배틀 카드 같은 경우 스페셜 카드에는 욕심을 당장에 안 부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본 뽑기 보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쿨라 앙에 대해서 스페셜 필살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모든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